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새벽 4시 30분. 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그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6살 딸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남의 어르신은 돌보지만 정작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매일 아침 듣는 이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더 잘하잖아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딸의 첫 피아노 발표의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죠. 병원과 발표회.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엄마만이라도 와줘.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몇 달째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화장실에서 혼자 울며 자문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간병과 육아 사이에서 무너져가던 한 가족이 다시 일어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이고 치매 초기 시어머니와 6살 딸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또 잠에서 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밤새 집안을 돌아다니시는 소리 때문이었죠. 복도에서 화장실이 어디야, 화장실이 어디 있어 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어머니의 표정은 어리둥절했어요. 마치 처음 와본 집 같다는 듯이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집 맞지? 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시어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시고 나니 벌써 5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이제 곧 딸 소희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다시 잠들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 아침약을 준비했습니다. 혈압약, 치매약, 소화제까지 총 5알.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게 해드려야 하거든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누어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엄마, 배고파. 소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눈을 비비고 있더군요. 소희야, 아직 일찍이야. 조금만 더 자자. 싫어. 이미 깼어. 결국 소희 아침 준비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시고 소희는 완전히 잠이 깬 상태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게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요. 토스트를 굽고 우유를 데우면서 머릿속으로 하루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데이케어 센터에 모시고 소희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일하는 요양원으로 출근해야 했죠. 엄마, 할머니 왜 밤에 계속 돌아다녀? 소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이도 밤에 깨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할머니가 조금 아프셔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6살 아이에게 치매라는 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할머니가 아프다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여기가 어디야 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토스트를 소희에게 건네주고 다시 시어머니께로 갔죠. 어머니, 아침이에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당신이 누구지? 우리 집에 왜 있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3년 전만 해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아침 8시 시어머니를 데이케어 센터에 모시고 갔습니다. 센터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낯선 곳에 온 것처럼 불안해하셨어요. 항상 그러시지만 한두 시간 지나면 적응하신다고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저 일하고 와서 모시러 올게요. 일. 무슨 일을 해? 매번 같은 질문이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거죠. 소희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야 제 일터인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집에서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고 직장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윤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정아, 왔구나. 어젯밤에 꿈에서 너를 봤다. 어떤 꿈이셨어요? 내가 내 딸이 된 꿈이었어. 참 좋았다. 윤할머니는 치매는 없으시지만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외로워하세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죠. 그런데 정작 제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니까 참 복잡한 심정이에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낫다. 그런데 넌 매일 피곤해 보이는구나. 윤할머니의 말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에서는 누구도 제 피곤함을 알아주지 않거든요. 점심시간에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지금 회의 중인데. 어머니 상태가 어제보다 안 좋아 보여. 밤에 몇 번이나 깨셨거든. 그래, 힘들겠다. 그런데 지금 정말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바쁘다는 말만 하고 먼저 끊어버리죠. 오후에 박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생각했어요. 박할아버지도 치매 초기 단계시거든요.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완전히 낯선 사람 취급하세요. 우리 시어머니와 똑같아요.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다, 딸아.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 말을 들으니 또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딸 같다고 고마워해 주시는데 집에서는 누구냐고 물으시니까요. 오후 6시 어린이집에서 소희를 데려온 후 데이케어 센터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집. 내 집이 어디지? 센터에서 하루 종일 계셨는데도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손을 잡고 차까지 모셔드리는데 아이처럼 조심조심 걸으시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고 소희는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소희야, 숙제는 했어? 응, 했어. 엄마, 이 그림 어때? 소희가 그린 그림을 보니 우리 가족이었어요. 엄마, 아빠, 소희,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할머니께도 보여드릴까? 응. 시어머니께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잠깐 정신이 맑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손녀가 그렸구나. 참 잘 그렸다. 할머니, 저예요. 소희예요. 소희. 소희가 누구지? 다시 기억이 사라지셨나 봅니다. 소희가 실망한 표정을 지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야근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드세요. 벌써 이번 주에만 4번째 야근이었어요. 혼자서 시어머니 저녁약 챙기고 소희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씻겨서 재워야 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일이 많아서 늦게 올 거야. 아빠는 왜 맨날 일만 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준호는 영업팀장이라서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시어머니께 저녁약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부하셨어요. 난 약 안 먹어. 누가 약을 먹으라고 그래? 어머니, 혈압약이에요.
안 드시면 안 돼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약을 먹으라고 해. 매일 밤마다 벌어지는 신랑이었습니다. 결국 우유에 약을 섞어서 드시게 했어요. 소희를 재우고 있는데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는 왜 항상 피곤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항상 피곤하거든요. 밤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에 육아까지. 언제 쉴 시간이 있을까요? 엄마가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괜찮아. 엄마 아프면 안 돼. 소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가 엄마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계셨어요. 부엌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시더군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물 좀 주겠니?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물을 드렸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고생이 많구나. 정희는 시어머니의 친딸 이름이에요. 저를 딸로 착각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내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너는 참 잘해준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정이야. 넌 정말 착한 딸이야. 그 아침만큼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시어머니도 약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드셨습니다. 소희도 할머니가 다정하게 대해주시니까 좋아했어요. 할머니, 어제 그린 그림 또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자꾸나. 소희의 그림을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손녀 참 그림을 잘 그리네. 나중에 화가가 되겠다. 할머니,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그런 따뜻한 순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면 정말 친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에 데이케어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계속 집에 가시겠다고 하세요. 누가 자기를 데려왔냐고 물어보시고요. 센터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불안해하고 계셨어요. 당신이 누구야? 나를 왜 여기 데려왔어? 아침에 정이야 하며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민정이요. 며느리. 내가 언제 며느리를 뒀어? 이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따뜻했던 아침의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죠. 결국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요양원에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연락드리고 조퇴했어요.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여기가 내 집이 맞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방 안을 서성이시면서 집에 가야 해, 집에 가야 해 하고 반복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소희의 첫 피아노 발표회가 있는 주였어요. 소희가 몇 달째 준비한 곡이 있었거든요. 엄마, 발표회 날 꼭 와야 해. 약속이야. 그럼 엄마가 꼭 갈게. 소희는 매일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잠깐씩 정신이 맑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회 전날 밤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머리가 아파. 어지러워. 체온을 재보니 38도가 넘었어요. 감기인지 다른 질환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런데 내일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내일 소의 발표회인데. 미안해. 정말 중요한 미팅이야. 내가 알아서 해줘. 또다시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열이 나고 있고, 소희는 내일 발표회를 기대하고 있고, 응급실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소희도 함께 데려갈 수밖에 없었죠. 엄마, 할머니 많이 아파.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소희는 딱딱한 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계속 집에 가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단순 감기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입원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희의 발표회를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엄마, 내일 발표회 못 가는 거야? 소희가 깨어나서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만이라도 와줘. 소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달째 준비한 발표회인데 엄마조차 못 가게 생겼으니까요. 다행히 밤늦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단순 감기였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열제를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소희야, 엄마가 꼭 발표회 갈게. 약속해. 정말? 진짜 올 거야. 그럼 엄마가 거짓말했던 적 있어?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제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발표회에는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 감기가 나은 후부터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시는 건 기본이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그냥 서 계시거나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밤이에요. 주무셔야죠. 아니야, 낮이야. 해가 떠 있잖아. 창밖은 깜깜한 밤인데 낮이라고 우기세요.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시게 된 거죠.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1시간 자고 깨고 또 1시간 자고 깨고 시어머니가 돌아다니시는 소리에 계속 깨야 했거든요.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드리다가 졸음이 와서 비틀거렸거든요. 민정아, 괜찮아? 동료 간호사 언니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집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제 일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있고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서서 혼자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자문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준호는 도움이 안 되고, 소희는 제가 돌봐야 하고. 그날 저녁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자꾸 우는 것 같아. 엄마가 언제 울었어? 밤에 화장실에서. 내가 들었어. 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싶어서 더 미안했어요. 6살짜리가 엄마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나도 엄마 도와줄게. 할머니 약도 갖다 드릴 수 있어. 소희의 말에 눈물이 또 날 뻔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 걱정을 해야 하다니. 그날 밤도 시어머니는 돌아다니셨어요. 새벽 3시쯤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위험해요. 급히 달려가서 가스를 잠갔어요. 만약 제가 늦게 일어났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정말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 진지하게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밤에 가스레인지까지 만지셨어. 그래, 위험하네. 나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당신도 좀 도와줘야 해.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더 잘하잖아.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더 잘한다고. 당신 어머니인데 왜 나만 돌봐야 하는 거야? 뭐라고? 내 어머니라고 해서 내가 다 해야 해?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라고 해서 24시간 돌봄이 당연한 거야? 나도 일하고 있고 소희도 키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회사 그만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와달라는 거야. 주말에라도 아니면 저녁에라도. 나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어. 집에 와서까지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그럼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힘들지 않아? 목소리 좀 낮춰. 소에 깰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나는 몇 달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어. 소희가 방에서 나왔어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이죠. 엄마, 아빠, 왜 싸워? 무서워. 소희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소희는 계속 울었어요. 우리 가족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준호가 소희를 달래려고 했지만 소희는 제품으로만 왔어요. 엄마, 우리 가족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어?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등을 돌리고 잤죠. 이렇게 큰 싸움을 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에도 돌아다니셨어요. 하지만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또 제가 혼자 처리해야 했죠. 새벽에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면서 생각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 가족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싸움 후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서로 필요한 말만 하고 지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 상태가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며칠째 밤에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낮에도 비교적 차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할머니, 이거 뭔지 아세요? 글쎄 뭐지?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소희, 할머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눈이 평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민정아.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신 거였거든요. 네, 어머니.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안다. 밤에 자꾸 돌아다니고 약도 안 먹으려 하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어.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돌볼게요. 고맙다. 준호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그러면서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정신 없을 때도 이렇게 예쁘게 그림 그려주고. 할머니, 저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도 소혜 많이 좋아해. 미안해, 할머니가 가끔 기억을 못해서.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시어머니도 약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소희와 함께 TV도 보시고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준호야, 힘들게 일하고 와서 고생이다. 어머니,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응, 오늘은 머리가 막네. 민정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눈을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를 재워드리고 나서 준호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자신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미안해. 며칠 전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나도 미안해. 너도 힘들 텐데 이해하지 못했어. 오랜만에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였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회사를 쉰다고 했어요. 왜? 몸이 아파? 아니야. 그냥 하루 집에서 어머니 돌봄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고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회사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준호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괜찮겠어? 응. 내가 매일 하는 일을 나도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는 마음 편히 출근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집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했죠. 요양원에서 윤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민정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오늘은 남편이 집에서 시어머니 돌봐주고 있어서요. 그래, 다행이다. 남편도 함께 해야지. 점심시간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계속 화장실 찾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 화장실로 모셔드려. 모셔드렸는데 또 찾으셔. 그럼 또 모셔드려야지. 몇 번이라도.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야. 응, 하루에 몇십 번씩.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약을 안 드시려고 해. 어떻게 하지? 우유에 섞어서 드려봐. 그것도 안 돼. 우유도 안 드셔. 그럼 아이스크림에 섞어서 드려봐. 결국 저녁 무렵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정말 힘들겠다. 하루 종일 해봤는데 진짜 어려워. 집에 돌아가니 준호가 지쳐 보였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표정도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매일 이런 걸 혼자 해? 정말 대단해. 이제 알겠어? 응, 정말 몰랐어. 이렇게 힘든 줄. 소희가 아빠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정말 힘들지? 나도 엄마 도와주고 있어. 그래, 우리 소희가 엄마 많이 도와주는구나. 그날 밤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몰랐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이제부터 함께 하자. 정말? 응, 약속해. 혼자 다 하게 두지 않을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준호가 정말 달라졌어요. 주말에는 시어머니 돌봄을 맡아주고 평일에도 저녁에 집에 오면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준호가 시어머니께 약을 드리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야? 어머니, 저 준호예요. 아들. 아들. 내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그래도 며느리인 저보다는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제가 소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할까? 소희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럼 공원 가서 그네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자. 오랜만에 딸과만의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소희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서 그네를 타면서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더 자주 웃는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 보여. 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건 소희였던 거죠.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정이하고 소에 돌아왔어요. 민정이가 누구지?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시는 날이 많지만 예전보다는 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시어머니를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주말에는 내가 어머니 돌볼게. 그리고 평일 저녁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고마워. 그럼 나는 주말에 소희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그리고 소희도 할머니 돌봄에 참여시키자. 너무 어리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소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도 할머니 도와드릴 수 있어. 물도 갖다 드리고 약도 갖다 드릴 수 있어. 그렇게 우리 가족만의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도우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또 정신이 맑으신 순간이 있었어요. 민정아, 고맙다. 정말 고생이 많다. 괜찮아요, 어머니. 가족이니까요. 준호가 복받을 일이다. 이런 며느리 만나서. 그날 저녁 소희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소희 사랑해. 우리 예쁜 손녀. 비록 내일 또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힘든 날들이 많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양원에서 윤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감사해요, 할머니.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최고야. 힘들어도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